챕터 3 아래의 내용을 입력해서 챕터 3으로 저장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C2부터 G2까지 셀 병합을 하신 후 여기에 자, 입력을 하시고 이 하나 띄시고 나서 이제 하시는데 바나나, 배, 오렌지, 포도. 자, 2020년 03월 01일 이제 자동 지우개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10번 중을까지 가면 돼요. 그럼 이제 일자만 증가돼요. 그럼 치우기 옵션을 보시게 되면 월 단위 치우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범위 잡고 나서 이렇게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두 개 월만 증가되게 해서 하셔도 드래그해서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내용을 똑같이 있는 걸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서 계속 입력하지 마시고요. 붙여넣을 곳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렬 바꿔서 붙여넣겠다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도 나온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고 횟수를 넣는데 여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삽입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테두리 넣으시면 되겠고, 역시나 모든 테두리 넣으시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도 여기다 넣어볼게요. 넣고 넣습니다. 색이야 어느 정도 그냥 맞추시면 되는 거니까요. 여기도 글자를 좀 더 크게 해 놓고 싶다 하시면 여기 18포인트로 정도로 크게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일 눌러서 저장을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저장보다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 어디다 할까요? 위치 추가. 근데 오늘 불렀던 파일이 바로 여기 보여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찾아보기 해서 불러왔던 데가 C 드라이브에 엑셀 활용이라는 폴더도 있고, 저는 이제 GI 에듀테크에서 엑셀 활용했으니까 여기서 3번 03 똑같은 이름 형태로 유지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해서 엔터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구할 거는 이제 여기 C13 사과의 입고 횟수, 사과 전체 입고가 몇 개가 되어 있는지를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입고 횟수예요. 전체 수량이 아니고 입고 횟수. 여기는 안 들어왔잖아 한번. 그렇죠? 안 들어온 거 빼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숫자 세는 건 이꼴 카운트예요. 카운트 가로 열고 범위 잡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은 5번이 들어왔대요. 근데 이것도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바나나 안 되잖아요. 이게 들어가시면 밑으로 했기 때문에 옆으로 가서 해야죠. 자, 여하튼간 5 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바나나를 구해볼게요. 카운트 구하겠다. 이만큼 하고 가로 닫고 엔터. 또 배도 카운트 가로 열고 항목이 몇 개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다고 치면 되는데, 이 항목 이름은 위치가 다 달라도 어떻게든 계산이 되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기능도 배우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이 끝났습니다. 카운트는 숫자만 셉니다. 범위에 잡혀 있는 가운데 숫자만 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범위 잡아서 지워버릴게요. 카운트 A라는 함수를 해볼 텐데요. 카운트 A라는 함수는 이꼴 카운트 A 가로 열고 범위 잡게 되면
5가 나온 게 아니고 6이 나와요. 그러니까 카운트 A라는 함수는 범위 잡은 거에서 비어 있지만 않으면 문자든 숫자든 특수문자든 무조건 다 셉니다. 아셨죠? 자, 카운트하고 카운트 A의 차이는 카운트는 무조건 숫자만 세고 카운트 A는 다 세버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X를 한번 지워볼게요. 여기 5가 되죠. 근데 여기 X 대신에 1 넣고 엔터 치면 6이 나와요. 뭐 여기다 KBS 해도 이렇게 나와. 6. MBC 해도 6이에요. 비어있지만 않으면 돼요. 비어있으면 5가 됩니다. 뭐 5다 그래도 6이 되는 거예요. 들어왔다. 몇 개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6을 세버리게 되는 거죠. 카운터와 카운터의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를 한번 지워볼게요. 자, 지워버리시고 입고가 안 된 횟수를 한번 재보자. 그러니까 비어있는 게 몇 개냐를 따지는 거예요. 이걸 카운트 해보니까 카운트 블랭크라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거 카운트 블랭크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비어있는 게 몇 개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나왔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꼴 카운트 블랭크 하신 다음에 바나나 하고 엔터 치면 돼요. 0이 나와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여기 X 돼 있으니까요. 이걸 지우면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뭐 밑에는 입력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A,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를 잘 결합해서 쓰시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만들어서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자, 챕터 3-3번 이제 카운트 if하고 카운트 if s가 있어요. 조건에 맞는 개수가 몇 개 있느냐 뭘 따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x 들어간 거 이것도 지워버리시고 이 상태로 한번 둬볼게요. 자, 여기에 입고 수량, 입고 개수 한번 해볼게요. 입고 수량, 입고 개수 한번 해볼게요. 자, 입고 수량 여기에 조건에 맞는 걸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가 들어온 게 몇 번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이 범위에서 5개가 들어온 게 몇 개 있는지. 우리는 셀 때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둘, 여기 셋, 넷, 5번이네요. 그쵸? 이거를 일일이 눈에 보이니까 셀 수 있지만 데이터가 많아져 버리면 셀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카운트 세자라는 얘기 if 해서 여기 범위에서 콤마 뭐랑 같은 거요? 오랑 같은 거, 오랑 같은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로 이렇게. 근데 이제 갖다 표시는 안 해도 돼요. 그냥 다운표 안에 5만 쓰셔도 돼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조건인데 크리테리어인데 여기다 5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5 했죠? 6이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5, 6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이제 5보다 큰 거 세보자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5 이상 그럼 에러 나요. 반드시 조건은 이렇게 다운표가 붙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5 이상은 7개다 라고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요. 5개, 딱 5개다 그러면 같다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싶어서 이걸 넣어봤던 거예요. 자, 입고 수량이 3인 것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냥 이거 3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표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3을 넣어요. 일단 입구 수량에 3을 넣습니다. 그럼 입구 3개인 게 몇 개 있느냐 이제 개수를 한번 세보는 거예요. 자, 이꼴 count if 가로 열고요. 범위 이만큼 되겠죠? 콤마 조건이에요. 여기서 요거 23 요거 23을 찍고 가로하고 엔터 치면 3이 몇 개 있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있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3개 이상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3개 이상. 여기서 숫자 쓴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 이거는. 예. 이 2개 들어온 거, 5개 있다. 뭐, 7개, 그럼 7개 들어온 건 개수가 없다. 7개 들어온 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수식이 완성이 안 돼요. 23 크거나 같다 따옴표 했기 때문에 문자가 돼버려요. 그럼 5개 이상인 게 반개가 돼버리는 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문자 같은 건 따로 넣는 거예요. 따로 넣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결합연산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로 쓸 거는 반드시 따옴표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상수예요. 따옴표 안에 들어간 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5개 이상인 건, 6개 이상인 건 한 번 있고, 3개 이상인 건 21번 있고, 2개 이상 들어온 건 이렇게 들어왔다. 4개 이상인 건, 그러니까 4, 5, 6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7 이상인 건 없다. 5 이상인 건 7번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뭐 5가 하나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여기가 8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연산자 언퍼센트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다중 조건 함수 count if가 한 가지 조건밖에 못 줘요. 그런데 if s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교재 보시게 되면 4개에서 5개 이런 거 있어요. 4개 이상 5개 이하 뭐 이런 것들 있죠. 여기서 이제 조건이 하나가 이게 하나잖아요. 하나. 여기서 이제 요거를 일단 지워보시고 이렇게 되면 5개 이상 이런 얘기예요. 4 이상 그럼 4, 5, 6까지 들어가잖아요. 3 하게 되면 3, 4, 5, 6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4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조건을 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쓰는 함수가 바로 if s라는 함수예요. if s 함수. 근데 크리테리어 조건 범위예요. 이렇게 콤마.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또 여기서부터 콤마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에요. 이렇게 해서 5 하게 되는 거죠. 요 범위에서 4 이상, 요 범위에서 5 이하는 몇 개냐라고 하는 거죠. 12개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조건을 여러 개 할 땐 count if에서 쓴다라는 그런 차이만 있는 거예요. 이걸 할 때 옛날엔 배열을 썼거든요. 배열 함수를, 배열 기능을 써야 돼요. 어려웠죠. 그런데 if s가 들어간 건 배열을 이용해서 찾는 기능을 쉽게 만들어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ount if s 이제 날짜 사이 셀수 계산하는 건데요. 빈 시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만드시고 나서 입력을 해주세요. 날짜 사이 셀 세기 숫자 세기예요. 이름 생일 박찬호 유현진. 자, 이렇게 입력을 해 두었습니다. 그럼 이제 1999년은 몇 명이고 2000년생 몇 명이 2001년 몇 명이냐 따져보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1999년생이 몇 명인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꼴 count if 가로 열고 여기서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C5부터 C11까지 밑으로 긁을 거거든요. 그 밑에 2000년 여기 구해야 되니까 이건 절대 주소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 앞에 달러, 11 앞에 달러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범위예요. 그런데 조건이 카운트 if에서 요 하나만 세는 게 아니라 1999년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렇게 해서 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 조건 사이에요. 그래서 s가 들어와야 돼요. 콤마 조건이 뭐죠? 1999년. 근데 옆에 이제 연도가 있었잖아요. 25에. 그래서 일단 여기는 크거나 같다. 25 이렇게 변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변수는 다운표 하시고 난 다음에 언퍼센트 25 들어가는 거예요. 25. 그럼 이거는 생일이잖아요. 그렇죠? 안 맞아요. 25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언퍼센트 우리가 그래서 이 함수를 했던 거예요. 데이트 25 콤마 이제 생일 여기 뭐죠? 1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월 콤마 1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콤마 또 이제 조건이 뭐가 들어가죠? $C5부터 $C11에서 이 범위에서 뭐보다 작아야 되죠? 크거나 작다. 12월 31일 여기서 또 언퍼센트 연결하시고 또 뭐예요? 네, 데이트 하고 그 다음에 25 연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12,31일보다 작다. 여기 카운트 if sx 가로를 닫아줘야 되는 거죠. 어차피 교재에 이 수식은 나와 있기 때문에요. 잘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치게 되면 1999년은 2명 있다라는 얘기죠. 긁어서 채우기 해보시면 2000년생은 4명, 2001년생은 김광현 하나, 2002년생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누구 생일이 잘못됐다, 양현정이 2002년생이었다 그러면 여기 2년으로 바꾸게 되면 2000년생 3명 빠지고 2002년 1명이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데이터를 수정하게 되면 알아서 계산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는 함수, 개소세하는 함수가 통계의 가장 중요한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세 번째 챕터 강의 3 마치도록 하겠습니다.